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제가 요새 이분 말씀을 참 전달을 많이 해드립니다. 전임 장관 때는 이 정도는 안 했는데 이분은 정말 하루하루 또 뉴스 메이커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참 희한합니다. 지난주에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으로 비하해서 미 국무부의 즉각 반발을 불러왔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CVID를 빗대 CVIP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7일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 참석해 개회사에서 남북이 주도하고 국제사회가 협력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 이른바 CVIP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분단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졌지만 평화는 노력 없이 오지 않는다라며 분단 고착화가 외세의 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북한 측 입장을 고스란히 옮겨왔습니다. 그는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통일부의 의지는 분명하고 견고하다면서 남북이 주도하고 국제사회가 협력하는 CVIP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관의 연이은 돌출 발언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통일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장관이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이라 언급한 것은 한미동맹이 평화를 주도하는 평화동맹으로 진화할 것을 기대한다는 취지다라며 논란이 될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 대변인은 또 냉전시대에 출발한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에서 출발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추구라는 가치동맹으로 발전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장관도 평소 이렇게 이야기해왔다라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드러내 국민 다수의 인식과 괴리감 있는 입장을 보여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야, 이분 뭐 전대협 제1기 의장, 그러니까 창립 멤버죠. 그래서 이럴까요? 정말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놀라운 것이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분단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졌죠. 그건 맞아요. 평화는 노력 없이 오지 않는다. 이 분단 고착화가 외세의 개입에 의한 것이다. 이게 아니고 북한의 이 호전적인 태도, 적과 통일 의지, 이것 때문에 지금 분단이 고착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단됐던 다른 나라들처럼 또는 냉전을 추구했던 공산사회주의를 추구했던 그런 다른 나라들처럼 그 공산사회주의를 포기한다면 또 세습정권, 지금 전 세계 세습정권이 더군다나 3대로 내려가는 세습정권이 왕정체제 말고는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왕정체제, 세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분단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분단을 풀어버리면 저 백두혈통이 세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이게 지금 외세 때문에 분단이 고착화됐다. 이거 진짜 위험한 사고방식이죠. 그리고 이제 이 통일부 대변인의 말은 평화동맹 그때 이야기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미 국무부에서도 즉각 반박이 나왔었죠. 그런데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문제될 거 있냐 없냐는 법적인 문제될 거 없을 수 있죠. 법적인 문제 없을 자기 개인적으로 말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이 정도 자리에 있는 사람 같으면은 외교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문제죠. 이미 그 발언을 가지고 국민들이 반발하고 또 미 국무부에서 반발이 나왔고 한다는 것은 이미 문제가 됐다는 말인데 뭐가 문제될 게 없다는 말입니까? 정말 이 통일부 공무원들의 윗만 쳐다보고 사는 이런 공무원들의 작태들, 그리고 그보다 더 황당한 이 장관의 의식,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지금 북한 곧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 통일부가 이런 스탠스 같으면은 계속 북한의 정권에 대해서, 저 포악한 정권에 대해서 링거를 계속 놔주는, 또는 점화만 시켜주면 되는데 그 점화를 절대로 시켜주지 않는 이런 불행한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의 숨통을 끊고 중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기 위한 필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위탁 전문 생산 기업
SMIC에 대한 제재가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 정부가 중국 최대의 반도체 생산 업체이자 세계 최대의 위탁 생산 업체인 SMIC를 중국군 연계 기업으로 규정하고 제재 대상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가 현지 시각 5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익명의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 정부가 SMIC와 중국군의 연계를 살펴보고 있으며 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제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정부가 SMIC를 제재 대상에 올리면 미 기업은 SMIC와 거래할 때 반드시 미 상무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사실상 SMIC에 대한 사형 선고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화웨이와 ZTE 등 주요 중국 기업 275개를 제재 대상에 올려 국제시장에서 점차 퇴출시키고 있는데요. SMIC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 중국 반도체 산업은 사실상 재기 불가능한 수준으로까지 붕괴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연간 3천억 달러 이상의 반도체를 수입하며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80% 이상에 달하는 반도체 대외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은 반도체 기술과 생산 자립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오고 있는데요. 최근 HSMC 사건 등 정부 보조금에 대한 이른바 먹튀 사기를 벌이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져서 중국의 근심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SMIC라는 중국 반도체 기업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주로 그 외주 생산, 그러니까 하청업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하청업체의 규모가 워낙 커서 세계 랭킹 1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사에서 필요한 그런 반도체를 위탁 생산해줘서 납품을 해주는 OEM 방식으로 납품해주고 이제 이런 방식인데, 그 OEM 방식으로 납품해주려면 당연히 이 회사에도 기술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최근에 7나노미터의 최고의 수준의 생산 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에 여기 이제 주문을 아무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과 관계되는 기업들은 여기에 주문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는 이 분야에서는 세계 랭킹 5위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1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청신호가 켜졌고, 또 SK 하이닉스도 여기에 이제 청신호가 켜졌다. 그런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 관련한 생산 공장은 중국에 있답니다. 그게 뭐 어떤 지장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 SK 하이닉스까지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하니 정말 뭐 잘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이렇게 중국의 IT 기업들이 또 반도체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미국과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그들 자체가 중국 정보당국 그리고 인민해방군에 협조한 수밖에 없었던 그런 중국 국내법상의 체계, 대간첩법이죠. 그 법상 체계, 이런 여러 가지 구조로 인해서 한국이 지금 뭐 굉장히 수혜자가 되고 있는데, 이때일수록 우리 정부가 우리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 지금 좀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괴롭히지 말고 잘 지원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기회를 살려서 정말 반석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여러 문제로 인해서 중국은 더 이상 이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IT 분야에 있어서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이런 상황에 가는 게 정말 바람직하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한번 가져봅니다. 참 이런 것들 참 기분 좋아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의 김정은 악역 만들기가 점차 진행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극심한 경제난과 수해로 인해 먹고 살기 힘들어진 주민들을 수해 복구 현장에 강제 동원한 북한이 주민들이 분노의 화살을 김정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8월 한 달 이어진 폭우와 최근 태풍 마이삭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함경도 일대의 수해 복구를 위해 북한이 평양 시민에 대한 동원령을 내려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이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편지를 썼다가 주민들이 분노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김정은이 평양의 당원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함경도에 급파할 수해복구 인력 12,000명을 이른바 최정예 수도 당원 사단으로 조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수도 당원 사단 조직이 당중앙, 즉 김정은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평양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 전투대오의 탄원에 당 조직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평양은
북한에서 배급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최근 몇 달간 배급 체계가 사실상 붕괴되어 주민들의 생활고가 극심해졌고 8월 수해 이후에는 강제로 복구 성금을 걷는 등 주민 수탈이 심화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각 단위 기관장들의 인터뷰를 내보내며 당 중앙의 구상을 실천으로 받들기 위해 30만 명의 당원들이 지원했다라며 이번 복구단 파견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선전으로 인해 김정은에 대한 민심은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자, 이 보도를 보면 야, 김정은의 권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김정은이 정말 지금 뭐 김정은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아니면 살아있다 하더라도 거의 뭐 제대로 된 어떤 그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아, 김정은의 권력은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봅니다. 왜냐, 지금 배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편지 한 번 딱 적어서 손편지, 저도 손편지도 정말 억지로 시켜서 정말 적기 싫은데 억지로 적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 번 또 손도 이렇게 틀린 거 꺼가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손편지로 인해서 불과 하루 이틀 만에 30만 명이 동원됐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30만 명 얼마나 많은 인원입니까? 그 30만 명이, 그것도 당원들로만 구성된 30만 명이 이렇게 동원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게 강제 동원이지 자발적 동원이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대외선전 매체에서 당 중앙의 편지 때문이다, 즉 김정은의 편지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선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동원된 30만 명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김정은이 XXX, 저 XX 때문에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함경도까지 가서 막노동하게 생겼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함경도 사람들은 좋아하겠습니까? 이거 뭐 국가가 얼마나 힘이 없으면 지금 사람 이 멀쩡한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하냐? 또 그들이 와서 또 어마어마하게 또 여론을 퍼뜨리겠죠? 이거 굉장히 사실은 부정적인 상황인데 그걸 김정은이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김정은의 신격화, 김정은의 우상화, 그리고 김정은의 이미지를 차츰차츰 땅으로 내려 꽂아버리는 그런 작업을 지금 북한 실권자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이제 이거를 야, 30만 명 한 방에 동원했으니까 김정은 권력 살아있네 라고 하시는 분 있겠지만, 그런 분들하고는 저는 생각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김정은 정말 야, 권력 다 사라지고 있는 중이구나, 아마 좀 있으면은 천하에 죽일 자가 되어 있지 않겠냐, 그 이미지를 지금 일부러 만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 나쁜 백두혈통을 대체해서 우리가 지금 이 인민들을 먹고 살게 해주고, 또 인민들을 저 억압에서, 백두혈통을 억압해서 우리가 탈출시켜주겠다 라고 하는 명분을 지금 만드는 작업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뭐 북한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부가 끝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제일 쉽죠. 그런데 정부는 그런 마음을 먹을 것 같지 않은데 우리 국민 여론으로서 그런 마음을 먹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